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20km 상공을 날면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첩보 위성 이런 별명도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2005년부터요. 그런데 미국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액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이거를 구매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붙었죠.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판단을 해보시죠. 공군 예비역 소장입니다.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이진학 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호크, 제가 날아다니는 첩보위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 공군은 1950년대에 개발한 U2기라는 비행기를 지금까지 고고도 정찰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무인 정찰기를 개발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글로벌 호크인데, 글로벌 호크는 말씀하신 대로 20km 상공에서 시속 600km로 나릅니다. 2만 km까지 날아가는 원거리, 광역, 넓은 지역을 감시하는 그런 정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이륙하면은 한 40여 시간 동안 채공을 하면서 3,000km 원거리 표적을 감시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호크는 그 SAR라고 하는 그 적외선 탐지 레이더하고 이호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20km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그 30cm짜리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최신 장비를 갖춘 고가의 정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존하는 무인 정찰기들 중에 뭐 등수로 따지자면 몇 등 정도 되는 거예요? 정찰기로서는 뭐 거의 그 최신의 예. 최상의 정찰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분명하군요. 네. 그럼 이 글로벌 호크로 우리나라를 날면서 감시한다면 어디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정찰기라도 이제 적지역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 영역 그 안전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있는 그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 한경북도 풍계리의 핵실험 시설까지 전부 그 감시 대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죠. 북한 전 지역. 제가 그냥 들어서는 이게 잘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기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 군은 아주 좀 초라하죠. 우리 공군은 그 전방 지역 표적을 감시하는 그 재래식 전술 정찰기를 소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제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매거진을 가지고 내려와서 현장에서 판독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또 백두금강 정찰기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능력은 아주 좀 제한적입니다. 예. 그리고 주한 미 공군은 아까 말씀드린 U2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U2기는 평양 이남 지역은 감시를 하고 있고 그 U2기가 확보한 정보는 우리 한미 간에 서로 공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U2로는 평양 이남까지만 볼 수 있고 네, 글로벌 호크로는 북한 전 지역 커버되고 중국까지도 봅니까? 중국까지도 볼 수가 있죠. 중국까지도. 그리고 글로벌 호크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감시 지역이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좋은 건 확실하네요. 네, 좋습니다. 좋은 건 확실한데 과연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우선 그동안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안 판다고. 예.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 21일에 팔겠다. 예. 넉 대 팔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지금 우리가 2005년부터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판 이유는 그 정찰기에 탑재하는 무게 장비가 500kg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 MTCR 그 기준이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엑스포트 라이선스라고 하는 그 판매 허가. 미국이 이제 기술 통제를 위해서 그 판매 허가를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제시된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주춤거리고 있었죠. 예. 이런 것들로 이제 좀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 갑자기 이제 미 국방부가 판매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규제들은 다 푼 건가요? 지금까지 묶어놨던 그래서 규제들? 이제 MTCR이 지난번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 탑재 장비 무게 문제는 해결이 됐고 그래서 EL도 풀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미 공군이 이제 더 이상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지 않겠다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는데 한 업체가 7, 8억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아마 좀 앞으로 그 제작사 측에 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으로 좀 팔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 전에 삭감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글로벌 호크 개발 그 군비 회사에서는 군수 회사에서는 그럼 이젠 더 이상 미국에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렸다. 그래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 의회는 그쪽 돈 벌게 해줘야 되니까 기술 규제 지금까지 묶어놨던 거 풀면서 한국에도 팔아라. 네. 아직 이제 미 의회에서는 이제 허락이 안 났습니다만은 국방부가 의회에 팔겠다고 허락을 요청을 했죠. 동의를 구해구에. 그때 가격이 한 대에 아까 4대죠. 한 세트가 4대인데 네. 4대에 4,50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비싸다고 해서 가격 얘기하다 흐지부지 됐는데 네. 이번에 부른 가격을 보니까 1조 3천억이에요.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미 측이 제시한 기종이 이제 블락 30인데 우리가 이게 개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했다? 예. 우리 정부가 지금 책정한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4천억 그 부분인데 예. 12억 달러를 요구했으니까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요. 협상이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요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미국의 입장은 항상 우리가 판매를 허락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가격이나 조건에서는 좀 고자세적인 면이 있죠.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들이 자꾸 이 가격 가지고 이게 좀 장난을 치는군요.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자, 소장님, 공군 소장 출신이시고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립니다만 비싸도 꼭 필요하면 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이걸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지금 글로벌 호크에 대한 그 논란이 우리나라에 아직 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반도 지형과 작전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인가?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은가? 또 이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런 여론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이게 이런 것이 좀 합의를 봐야 될 사항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좀 상당히 그 협상이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FMS라는 정부 대 정부 간 그 판매 형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예. FMS로 가게 되면은 가격 협상이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조건을 미측에서 제한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되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협상을 못 합니까? FMS는 정부 대 정부 간의 판매이기 때문에 예. 가격 협상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 원칙이 있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예. 구매 자체가 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또 구매해서도 안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입 가능성 없다고 보세요? 네,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재검토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라면 네. 대체할 것이 있긴 있습니까, 정찰기? 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는 이제 회사도 몇 군데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펜터마이라든가 글로벌 옵서버 이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펜터마이 글로벌 옵저버. 예. 특히 이제 글로벌 옵서버에 대한 관심을 우리 국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속으로 장기간 제공하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예. 20km 상공에서 시속 한 250km 저속으로 다니면서 한번 이륙하면은 한 5일 내지 7일간 떠다니면서 장기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아까 전에 글로벌 호크는 얼마 동안 난다고 하셨죠? 한 40여 시간. 40여 시간인데 네. 이건 5일이니까 이제 속도가 좀 느린 대신 오래 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떠가지고 슬슬 이렇게 저속으로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한반도 같이 좁은 지역에서는 더 적합한 체계가 아닌가. 글로벌 호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km 작전 반경이라고 했는데요. 예. 몇천 킬로미터 기준이고 우리 한반도는 몇백 킬로미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 퀄리파이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가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지형에서 우리 같이 좁은 나라에서 그 정도까지 필요 있느냐. 오버하는 거다 이런 말씀. 네. 그럼 글로벌 옵저버는 사면 얼마 정도에 구입합니까? 가격은 뭐 한 2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운영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시험 비행이 중단이 돼 있다가 내년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면은 2013년 말이나 2014년도에는
전력화가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비행 성공하는 것하고 전력화 가능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호크를 사게 되면은 넉 대가 한 세트인데 네. 1년 유지비가 3천억. 3천억 이상 아마 될 겁니다. 우리 주력 전투기 135대 유지비하고 같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아주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 도대체 글로벌 호크를 그러면 이게 왜 판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네.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우리가 얻어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혹시 사주겠다고 이거 뒤로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 갖는 분도 있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건 확인할 수가 없죠. 예,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고 찬찬히 이건 뜯어볼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청취자 질문으로 유럽이나 다른 나라하고 경쟁시키면서 가격 좀 다운시켜서 얻어낼 방법은 없는가? 그런 전략으로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종을 경쟁을 시켜서 가장 저렴하게 우리한테 적합한 기종을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죠.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